와, 철밥통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를 까발린다. 380쪽에 이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저는 이 감사 결과를 보면서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맞냐? 저는 이거 보면서 아니, 물론 지금 아프리카 우리가 듣도 못하는 보도 못한 후진국의 감사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몇 가지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15개 소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자녀에 대한 조직적 인사 특혜 제공. 아, 우리 집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아빠가 참 무능해가지고 취직도 못 시켜주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 가지지 않을까요? 두 번째, 면접 점수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으로 합격자를 부당하게 결정하고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 야, 예전에 어땠죠? 강남구 도곡동에 숙명여고가 있죠. 거기에서 아빠가 학교를 다니고 쌍둥이 여학생이 있었는데 평소 때 반에서 공부는 잘해도 한 5등, 10등 하는 사람이 갑자기 전과목 만점을 받아서 전교 1등을 해버린 게 이거 뭐야? 하면서 신고를 했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꼴랑 고등학생들 시험 하나 전교 1등 만든 거 가지고도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국이, 조민이, 조원이 입시 비리로 대한민국이 흔들했는데 저는 이거는 제2의 숙명여고 사태, 제2의 조국이 사태, 그거보다 훨씬 더 영향이 막대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 전라도 쪽에 있는 선관위부터 해서 사무국장 별별 회개한 일 다 했고요. 면접 점수 임의로 변경하고 전출 동의 없이 특정인의 임의를 임의로 채용했고요.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 및 면접 점수 임의 변경, 전출 동의 없는 특정인만의 임의 채용 및 면접 점수 임의 변경. 한두 개가 아니야. 직원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이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와, 어마어마합니다. 또 사실과 다른 정보 등을 제공해서 응시 자격이 없는 자의 합격을 유도했대. 이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시도선관위원회의 위법 부당한 경쟁 채용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 부당 처리. 와, 이거 있죠? 경력 채용. 이게 보면은 수도 없이 다 경력이에요. 골 때리는 게 제가 글 올려놓은 거 보셨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9급, 어떻게 보면 제일 말단 직원인데 9급 공무원 공채 공고를 하니까 100명을 모집하는데 몇 명이 응시했는지 아십니까? 87,86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878.6대 1인가? 그러니까 870명, 880명 중에 꼴랑 한 명이 될 정도로 이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런데 지들이 뭐라고? 조상 대대로 한 번 선관위 직원이면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주구장창, 물론 주야장천입니다. 주구장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된다? 그래놓고 무슨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회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런 전형을 했다? 미친놈들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썩어도 이렇게까지 썩을 수가 있죠? 왜 썩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권력은 어떻게 한다? 절대 부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죠.
윤 대통령 기업령 하자마자 2시간 반 만에 해제하라고 해서 바로 해제했어요. 그게 무슨 절대 권력이에요. 법대로 따른 권력이지. 그러니까 사기 탄핵이지.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뭐죠?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3대 방탄복 이런 얘기를 쓴 걸 보셨습니다. 첫 번째 방탄복이 뭐예요? 국회로부터의 방탄복 아닙니까? 두 번째, 법원으로부터의 방탄복. 세 번째가 헌법재판소로부터의 방탄복.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왜 국회가 방탄복이죠? 현역 국회의원들은 또 다음번에 선거에 나와서 당선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들 선거하는데 선관위가 와서 계속 감시하고 있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하게 감사하겠습니까?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조사, 국정감사한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오늘이었습니까? 조선일보에 단독일 있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숨겨진 휴대폰이 있었대. 그리고 야야야 그거 가지고 와 했더니만 싹 포렌직까지 해가지고 뭘 포렌직에서 보려고 해도 하나도 없었대. 그리고 퇴직한 이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신료까지 내줬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누구랑 짬짬이를 는 거야? 어? 제가 부정선거, 부실선거, 이거는,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족회사란 것을 넘어서 뭐라고 했죠?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한 전통이랐다. 이렇게 했는데, 야, 소쿠리 선거하는 게 니들 전통이냐? 와. 여기서 제가 전한길 선생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한길. 오늘 또 정말 비가 오는데도 정말 사자우를 통했습니다. 앞에, 광화문에 비해서 그 여의도 집회의 특별한 점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점입니다. 광화문에도 젊은 분들이 상당히 있었지만 이 여의도는 정말 2030 청년 세대들로 정말 북적북적 했다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거기에 전한길 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한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연봉 60억을 버리고 광야로 나왔느냐, 광장으로 나왔느냐. 바로 이 썩어빠진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뭐냐? 지금 현재의 경찰, 뭐 9급, 7급 공무원, 뭐 법원직, 뭐 검찰직 다 거의 대부분 국사를 보기 때문에 전한길 쌤 다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강의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를 하고, 야, 니네 지금 이번에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마라. 빡세게 밤새 공부하고 하면은 좋은 날 있다. 라고 했는데, 웬걸 공채 시험을 쳐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878대 1인데, 쥐들이 인간들은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면서 짬짬이 해가지고 경력직으로 다 뒷구녕으로 다 들어오네. 그렇게 해놓고 뒤에 또 있어. 12번 어떤 거냐?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반복적 무단근무, 허위 병가 등으로 복무태만. 이게 뭐예요? 해외여행을 5년 동안 6개월을 갔다 와? 미친 거 아니에요? 일반 회사면은 가는 길 한 겁니까? 잘렸죠. 이재명이 하듯이.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병가도 아니면서 무단결근이 그렇게 많았다죠. 더 밑에 볼까요? 재외선거관 파견 전 보직, 복무관리 부실 및 선발 요건 개선 필요. 이게 뭐냐? 아시다시피, 아이고, 또 뭐 자꾸, 아이 참, 뭐라고 이렇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감사하고요. 그 재외 선거 관리. 이게 제가 2009년, 10년에 시카고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 다닐 때, 그때도 영사관도 있었고, 선거가 있을 때 보면은, 그때 해외에서 선거를 해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해외로, 유럽으로, 미주로, 일본으로 한국 교포가 많은데 직접 가서 거기에서 상당 기간 머무르면서 선거 관리를 합니다. 이게 개꿀이야. 가면은 거기에 몇 분이 투표를 하겠어요. 물론 적지 않은 분들이 하시는 건 압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 해외 재외 국민 실질적으로 투표하는 분들이 제 고향 구미 한 40만 정도 이상 실질적으로 원래 투표권자는 많지만 투표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된다라고 얼핏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나중에 정확하게 제가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있으면서 그거 하겠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오죽했으면은 감사원에서 재외 선거관 파견 전 보직 복무관리 부실 얼마나 썩어 빠졌으면은 선거 때 이때다 하면서 해외로 여행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더더욱 한 거는 해외로 가는 것은 신나게 가. 그런데 정작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있을 때는 어디로 한다? 휴가 간대요. 휴가 간대. 왜? 힘드니까. 그거 선거라고 휴가 안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 자리를 알바가 채운다. 그리고 알바가 반드시 한국인이란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실선거, 선거관리의 부실, 나아가 그것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서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의 복마전 같은 행태, 이거 수사해가지고 싸그리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글을 올린 거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특검을 해야 되나요? 1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 2번, 명태균 특검 해놨는데 10명 중에 8명, 9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민주당, 너네 특기가 특검 아니야. 맞지? 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 특검해야 되지 않아? 아까 얘기했지. 3중 그 방어막 중에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지들이 캥기는 게 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대로 감사 못하는 거고, 두 번째 법원이 방탄막 아니야. 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장판사 법원장이잖아. 거기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이 대법관이야, 대법관. 그래 놓으니까 검찰이 이 그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다 기각이야, 다 기각.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특검을 해가지고 특검이 이런 것 감사 결과 가지고 그대로 싹쓸이 해가지고 증거 해가지고 목줄을 다 따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개혁을 해야 돌아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거 다음번 헌법 개정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소 때 우리가 선거를 얼마나 해요? 옛날엔 재보궐선거도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2번을 했는데 그것도 많다고 하면서 1년에 한 번으로 줄였잖아. 지들 할 일도 없어. 그 인간들 없어도 한국 선거, 각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부에서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나오고 그리고 각 정당에서 참관인들 가면 그거 다 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활용점정을 찍었던 3중 방탄막이 헌법재판소가 했던 감사원이 헌법 선관위에 대해서는 감사 못한다는 거 아니야. 이런 미친 썩어 빠진 인간들이 어딨어. 법에는 헌법과 법에는 뭐 어떻게 되냐면 감사원은 직제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속해 있지만 직무는 독립해서 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라고 돼 있으면서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감사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리적 해석에 따르면은 그럼 그 세 기관 외에는 다 할 수 있잖아. 행정부뿐만 아니고 감사원 자체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들도 요청을 하니까 오케이 하면서 해준 거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380쪽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 참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헌법재판관, 니들 중에 6명인가가 선거관리위원장 다 했다며 캥기는 게 있냐? 그런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검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막 찾아가다 보니까, 그때 너 대표가 누구야? 아니, 잘 생각해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아닥이야, 아닥. 아닥이 뭔지 아시죠? 짐승의 입, 내지는 어떤 그 자루의 입을 아가리라고 하죠. 그게 뭐 비속어는 아니에요. 사람의 일에 쓰면 그 비속어가 되지만, 아가리를 이렇게 닥쳐. 이게 아닥이죠. 뭐, 다들 아시는데 괜히 쓸데없이. 근데 민주당이 아닥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냄새 좀 나지 않아요? 왜 아닥하죠? 이 정도 문제가 되면은 특검 전문 전당. 민주당이 먼저 특검 발의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특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번 감사원 감사했던 내용, 플러스 니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그래서 부정선거 있는지 서버 다 까발려야죠. 그리고 그 내용 매일 공보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해야죠. 아니에요? 니들이 좋아하는 거 하잖아. 니들이 명태균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할 때 그렇게 하자며. 근데 왜 정작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특검하자는 소리 안 해? 왜 아닥해? 야, 재명아, 좀 말 좀 해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많이들 공감하시죠? 아마, 특히 오늘 광장에 나오신 분들,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또 종북 좌파 척결,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옷까지 입었더라고요. 이제는 Stop the Steal. 내 표 뺏어가지 마. 내 표 절취해 가지 마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의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밝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참 이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선진국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아니란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참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한데요. 그 첫걸음이 뭐죠? 윤석열 구속 취소, 내란 무죄, 탄핵 기각, 탄핵 각하. 그게 바로 자유 대한민국 지키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서 10, 20, 30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욕을 더럽게 얻어먹으면서도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힘을 내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 그래요. 저도 팔불출이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은 아빠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같이 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